남편이 젊은 여자와 손을 잡고 우리 집 앞을 지나갔다. 이순자는 거실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똑똑히 봤다. 50년을 함께 산 남자의 뒷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 이게 뭐야? 순자는 커튼을 움켜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남편 박철수의 옆구리에는 30쯤 돼 보이는 여자가 붙어 있었다. 딸보다도 어려 보이는 여자였다. 두 사람은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다. 마치 연인처럼. 순자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설마 했는데. 최근 몇 달간 철수는 점점 더 늦게 들어왔다. 골프 모임, 동창회, 봉사활동이라는 핑계를 댔다. 순자는 의심하면서도 애써 믿으려 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을 어떻게 의심하겠나.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거짓말이었구나, 다. 순자는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70줄의 몸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처음이었다. 평생을 바쳐 가정을 지켜온 세월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순자는 자신을 돌아봤다. 밥 잘해주고, 빨래하고, 아이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단 말인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여보세요. 큰딸. 엄마야. 지금 당장 집에 좀 와줄래? 전화기 너머로 딸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50년의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순자의 마음 속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저녁 6시, 철수가 집에 돌아왔다.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다녀왔소. 순자는 식탁에 앉아 그를 바라봤다. 철수는 눈치챘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물었다. 왜 그래? 어디 아파? 당신, 나 바보로 아나? 철수의 얼굴이 굳었다. 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오늘 봤어. 당신이 젊은 여자랑 손잡고 가는 거. 침묵이 흘렀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확인했다. 철수는 결국 인정했다. 1년 전부터 만나온 여자라고 했다. 순자는 귀를 의심했다. 1년이라니. 1년 동안 자기 혼자만 바보처럼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다. 미안하오. 철수는 그렇게만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였다. 변명도 해명도 없었다.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허탈한 웃음이었다. 미안. 그게 다야? 5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할 말이 그것밖에 안 돼. 철수는 고개를 숙였다. 순자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왜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지? 순자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다. 남편 뒷바라지, 자식 키우기, 시댁일까지 도맡아 했다. 자기 인생은 없었다. 오로지 가족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 이게 무슨 보답인가? 그 여자가 뭐가 좋은데? 순자가 물었다.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순자는 다시 물었다. 나보다 뭐가 나은데? 젊은 게 전부야? 말해봤자 상처만 될 거요. 철수의 말에 순자는 소리 질렀다. 상처. 지금 내가 받은 게 상처가 아니라고 생각해? 말해봐. 그 여자가 뭐가 좋은지?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 사람은 나를 남자로 봐줘요. 순자는 얼어붙었다. 남자로 본다는 게 무슨 뜻인가? 순자는 철수를 남편으로, 아버지로, 가장으로만 봤던 걸까? 그럼 나는 여자가 아니었나? 순자는 자신을 돌아봤다. 거울을 본 게 언제였나? 화장을 한 게 언제였나? 예쁜 옷을 산 게 언제였나? 전부 기억나지 않았다. 순자는 그저 엄마이고 아내였을 뿐이었다. 그래서 이혼하자는 거야? 순자가 물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무너졌다. 50년의 결혼이 이렇게 간단히 끝날 수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큰딸 민주가 집에 왔다. 순자는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놨다. 민주는 분노했다. 아빠가 미쳤어?
나이가 몇인데 바람을 피워! 민주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철수는 단호했다. 미안하다 하지만 내 결정이야. 순자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잠도 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온통 철수와 그 여자 생각뿐이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자책이 밀려왔다. 그리고 분노도 함께 왔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순자는 거울 앞에 섰다. 주름진 얼굴, 허리 굽은 모습. 늙었다. 확실히 늙었다. 하지만 그게 죄인가? 나이 드는 게 잘못인가? 난 틀린 게 없어.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잘못한 건 철수였다. 배신한 건 철수였다.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이혼 상담을 받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차분히 물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순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재산이라는 게 있기나 한가. 집은 철수 명이었다. 예금도 대부분 철수 명이었다. 순자는 평생 전업주부였다. 자기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다. 집의 절반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고요. 변호사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최소한 그 정도는 받아야지. 순자는 결심했다. 이혼하더라도 당당하게 받을 건 받기로. 그날 저녁 순자는 철수에게 말했다. 이혼해줄게 대신 조건이 있어. 철수는 귀를 기울였다. 순자는 차분히 말했다. 집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 평생 나를 속인 데가야. 철수는 얼굴을 찌푸렸다. 하지만 거부하지는 못했다. 잘못은 자기에게 있으니까. 순자는 씁쓸했다. 돈으로 해결될 일이 아닌데. 하지만 현실적으로 필요했다. 70줄의 나이에 혼자 살아가려면 돈이 필요했다. 며칠 후 이혼 조정 날짜가 잡혔다. 순자는 떨렸다. 정말 끝나는구나. 50년의 세월이 법원 한 장의 서류로 정리되는 거였다. 순자는 슬펐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다. 이제 나를 위해 살 수 있겠지. 순자는 처음으로 자기 인생을 생각했다. 법원에서 이혼 조정이 진행됐다. 철수와 순자는 마주 앉았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인데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다. 조정위원이 물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합의하셨습니까?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도 끄덕였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순자는 눈물이 났다. 정말 끝이구나. 50년의 결혼이 이렇게 끝났다. 법원을 나서는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순자는 막막했다. 평생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혼자가 됐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짐을 쌌다. 철수가 집을 나가기로 했지만 순자는 자기가 나가겠다고 했다. 그 집에는 추억이 너무 많았다. 그 추억들이 이제는 고통이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큰딸 민주가 말했다. 하지만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엄마 혼자 살아볼게. 민주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엄마를 바라봤다. 순자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지. 순자는 작은 원룸을 얻었다. 딸들은 반대했지만 순자는 고집을 부렸다. 혼자만의 공간이 필요했다. 짐을 풀며 순자는 생각했다. 이제 뭘 하며 살지? 70줄의 나이에 새 인생을 시작한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다. 순자는 오랜만에 거울을 제대로 들여다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살아있었다. 아직 늙지 않았어. 순자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며칠 후 순자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요가 수업이었다. 평생 자기 몸을 돌본 적이 없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다. 수업에는 비슷한 또래 여자들이 많았다. 순자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모두들 각자의 사연이 있었다. 남편을 먼저 보낸 사람, 이혼한 사람, 혼자 사는 사람. 순자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순자는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다. 아침에 일어나면 요가를 하고
오후엔 산책을 했다. 저녁엔 책을 읽거나 드라마를 봤다. 평생 해보지 못한 일들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문화센터에서 한 남자를 만났다. 이름은 김태수. 70대 초반의 남자였다. 부인을 3년 전에 먼저 보냈다고 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태수가 물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태수는 순자의 이야기를 들어줬다. 순자는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 이 사람은 날 이해해 주는구나. 순자는 편안함을 느꼈다. 며칠 후 태수가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다. 순자는 망설였다. 내가 남자를 만나도 되는 걸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만났다. 태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혼하시고 많이 힘드셨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다. 태수가 말했다. 저도 아내를 보내고 나서 한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순자는 태수의 말에 위로받았다. 시간이 약이구나. 두 사람은 자주 만나게 됐다. 커피를 마시거나 산책을 했다. 순자는 태수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순자 씨, 저는 순자 씨를 좋아합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다. 70줄의 고백을 받을 줄은 몰랐다. 순자는 당황했다. 저는 태수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다. 대답은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제 마음을 전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혼란스러워했다. 내가 다시 사랑을 해도 되는 걸까? 철수와 이혼한 지 몇 달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순자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태수에게 끌리는 감정이 있었다. 나도 외로웠나 보다. 순자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봤다. 순자는 며칠을 고민했다. 태수의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딸들에게 이야기할까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딸들이 뭐라고 하려나. 순자는 용기를 내어 태수를 만났다. 태수는 순자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생각해 보셨어요? 순자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태수 씨와 함께 있으면 좋아요. 근데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나이가 들었다고 사랑하면 안 되는 법은 없잖아요. 우리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순자는 눈물이 났다. 50년 동안 철수에게서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의지하며 살자는 말.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연애를 시작했다. 70줄의 연애는 젊은 시절과는 달랐다. 격정적이지도 조급하지도 않았다. 그저 편안하고 따뜻했다. 순자는 처음으로 행복하다고 느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어느 날 큰딸 민주가 순자를 찾아왔다. 민주는 엄마가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했다. 엄마, 그게 사실이야? 순자는 당황했다. 숨길 생각은 없었지만 이렇게 빨리 들킬 줄은 몰랐다. 응, 태수 씨라고. 좋은 분이야. 민주는 얼굴을 찡그렸다. 엄마, 아빠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남자를 만나.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순자는 가슴이 철렁했다. 사람들 말, 순자는 평생 사람들 눈치를 보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민주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민주는 말문이 막혔다. 순자는 차분히 말을 이었다. 엄마는 평생 너희들과 아빠를 위해 살았어. 이제는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순자는 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엄마 판단은 엄마가 할게. 순자와 태수의 관계는 계속됐다.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았지만 순자는 개의치 않았다. 이제는 내 인생이야. 순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처음 알았다.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우연히 철수와 마주쳤다. 철수는 여전히 그 젊은 여자와 함께였다. 순자는 가슴이 아팠지만 태연하게 인사했다. 잘 지내? 철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순자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사람도 행복할까? 철수의 얼굴엔 예전의 밝음이 없었다. 오히려 지쳐 보였다. 젊은 여자랑 사는 게 쉽지 않나 보구나.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태수가 물었다. 괜찮으세요? 전 남편 만나서 힘드셨죠? 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히려 시원했어요. 이제 정말 끝났다는 걸 느꼈거든요. 태수는 순자의 손을 잡았다. 순자는 그 손에서 온기를 느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괜찮을 것 같아. 순자는 안도감을 느꼈다. 며칠 후 순자는 둘째 딸 경희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신대. 순자는 놀라지 않았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래서? 엄마, 아빠를 용서해 줄 수 없어? 순자는 웃음이 나왔다. 경희야, 엄마는 이미 용서했어. 근데 다시 돌아갈 생각은 없어. 경희는 말을 잇지 못했다. 순자는 말했다. 엄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 아빠도 자기 인생 살게 내버려둬. 전화를 끊은 순자는 한숨을 쉬었다. 아이들은 언제쯤 이해해 줄까? 하지만 순자는 포기하지 않을 생각이었다. 자기 행복을 위해서라면 1년이 흘렀다. 순자는 태수와 함께 작은 카페를 열었다.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일이었다. 카페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됐다. 순자는 그곳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웃었다. 이런 게 행복이구나. 순자는 70줄에 처음으로 진짜 자기 인생을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철수가 카페를 찾아왔다. 순자는 놀랐지만 차분히 맞이했다. 어떻게 온 거야? 철수는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다.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부러웠소. 순자는 철수를 바라봤다. 철수의 얼굴은 늙어 보였다. 젊은 여자와의 생활이 쉽지 않았나 보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냥 미안했다고 전하고 싶었소. 순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철수는 돌아갔다. 순자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후회하고 있구나. 하지만 순자는 돌아갈 생각이 없었다. 이미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니까. 저녁이 되자 태수가 카페에 왔다. 순자는 태수와 함께 문을 닫고 집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다. 순자는 생각했다. 70줄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네. 순자는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50년의 결혼도, 이혼도 모두 자기 인생의 일부였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했다. 집에 도착한 순자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은 빛나고 있었다. 아직 늙지 않았어. 순자는 웃으며 중얼거렸다. 태수가 뒤에서 순자를 안아줬다. 순자는 그 품에서 평화를 느꼈다. 이제 시작이야. 순자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부터였다. 70줄의 나이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순자는 그걸 깨달았다. 며칠 후 딸들이 카페를 찾아왔다. 민주와 경희는 엄마가 운영하는 카페를 둘러봤다. 손님들로 가득 찬 카페, 환하게 웃는 엄마의 모습. 민주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 미안해. 엄마를 이해 못 해줘서. 순자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엄마도 너희 입장이 이해돼. 경희가 물었다. 엄마, 정말 행복해?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응, 정말 행복해. 딸들은 엄마의 얼굴을 보고 안심했다. 정말로 행복해 보였다. 그날 저녁 순자는 태수와 함께 산책을 했다. 석양이 아름다웠다. 순자는 태수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내 인생에 와줘서. 태수는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순자 씨 덕분에 다시 살 이유를 찾았어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며 걸었다. 순자는 생각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70줄의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었다. 순자는 과거의 고통을 떠올렸다. 철수의 배신, 이혼의 아픔, 주변의 시선.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행복을 위한 과정이었다. 고통이 있었기에 행복도 있구나.
순자는 깨달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순자는 중얼거렸다. 나 잘 살고 있지? 누구에게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순자는 대답을 들은 것 같았다. 그래. 잘 살고 있어. 순자는 미소 지었다. 50년의 결혼이 끝났지만 순자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시작됐다. 그리고 이 새로운 시작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다.